네, 자, 그럼 기 다 설치했으면 한번 클론 해볼게요. 자, 여러분 윈도우에서는 git bash까지 설치를 해야 될 거예요. bash 설치하고 거기서 명령어로 git 클론하고 한번 다 클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저장소를 통째로 받아요. 이게 말 그대로 클론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코드 이력과 그런 브랜치들 이런 정보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git 하나의 저장소에 여러분 여러 개의 브랜치를 만들어서 작업하고 그걸 또 하나의 또 브랜치를 다시 합치고 그렇게 코드를 계속 쌓아나갈 수 있죠. 협업을 하면서 여러 명이서 작업할 때.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거는 이제 강의용 그 코드들을 그냥 정말 아까 말했듯이 별거 없는 코드들 이 안에 들어가 보면요. 렉처가 있고요. 브랜치 같은 거 안 만들었어요. 혼자 하니까 그냥 마스터 브랜치에서 그냥 보시면 돼요. 계속 만약에 중간중간에 여러분 코드에 뭐 코드가 안 돌아가는 게 있어요. 아니면은 뭐 타이포가 있어요. 뭐 오타 이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여기 저장소 와서 딴지를 걸어주세요. 여기 이슈 같은 데 있죠. 자, GitHub 같은 데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건 오픈소스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나 이 코드는 이게 아니라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슈를 만드세요. 자, 이거를 보면은 이슈 티켓을 발행한다고 해요. 근데 티켓 같은 건 뭐 내가 여기에다 뭐 코드가 이상해요. 그러면은 이제 무슨 코드 어느 코드 여기 내용이 쭉쭉쭉 있겠죠. 그 다음에 이슈를 서밋하세요. 그럼 제가 이게 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걸 보고 이거는 여러분을 위해 만든 저장소이기 때문에 뭐 질문 같은 것도 여기다 하세요. 우리 질문 어디 뭐 복잡하게 하지 말고 질문 여기다 하세요. 질문 여기다가 new issue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코드에 관련돼서 아니면 꼭 여기 아니어도 강의 관련된 질문도 여기다 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여러분 계정이 뭔지 알 수 있죠? 따라가서 여러분 코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할 때 GitHub에다가 여러분이 올리면은 저는 그걸로 한번 보고 리뷰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거는 이제 이슈를 만들고 제가 여기다가 답변을 달고 이게 뭐 문제면은 여기 대해서 뭐 해결하겠죠. 클로즈, 이 문제 해결됐어. 클로즈 이슈를 닫았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이슈가 닫혔죠. 오픈 이슈 없어지고 클로즈 이슈에 옛날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고 어떻게 닫혔다라는 이력들이 남죠. 자, 이게 이렇게 기본적인 긴 위에서의 협업입니다. 이런 이슈 트래킹 그리고 코드 트래킹 같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이 GitHub에 있고요. 실제로 오픈소스 같은 데 보면요. 자기가 관심 있는 오픈소스 이런 데서 커미터한테 이렇게 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이 코드 아니면은 버그 리포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오픈소스는 진짜 누구나 오픈소스 말 그대로 오픈소스예요. 누구나 자기가 관심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물론 그게 다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컴퓨터들 그런 메인테너스들 그런 관리자들이 보기에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오픈소스에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여도가 높아지고 명성이 쌓이고 그러면은 여러분 몸값도 올라가겠죠. 얘가 이런 핫한 오픈소스에 이런 기여를 하고 얼마나 열정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 엔지니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다시 렉처로 들어가서 자, 클론을 했죠? 클론하면은 렉처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거를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에디터에서 마음대로 열어주시고요. 저는 VS 코드를 열겠습니다. Node.js 렉처를 VS 코드를 이용해서 딱 열면은 자, 코드가 있죠. 렉처 웜업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아까 짠 코드가 그대로 있어요. 이거 제가 짠 코드 아니에요. 이거 저기 Node.js org 가면은 이렇게 써보라고 한번 맨 앞에 있어요. 그냥 그거 그냥 갖다 카피 앤 페이스트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웹서버를 이렇게 돌려봤죠? 자, 첫 장 코드가 있고요. 자, 별거 없죠? 우리 자바스크립트 우리 기본문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 자바스크립트를 했다고 하니까 일단 기본부터 바닥부터 긁어 나가는데 그렇게 완전 초심자처럼 강의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다시 한번 짚어나가 봅시다. 네? 잘 안 들려요. 미안해요. 초심자처럼 해도 된다고요? 네. 네, 그래도 예. 초심자지만 마음은 이제 프로처럼 얘기자. 자,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영어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영어고 읽을 수 있죠. VAR이 있고 variable name이 있고 뭐가 있죠. 어려운 게 아니고 익숙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 프로그래밍한 기초 일단은 뭔가 변수 같은 것들을 선언하고 우리가 이게 메모리를 할당하고 내가 여기에 값을 넣겠다는 뜻이죠. C도 그렇고 자바도 그렇고 이제 C나 자바와 다르게 얘는 타입이 없어요. 타입 오리엔티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VAR이라고 통틀어서 내가 변수를 선언하겠다라고 VAR 하고 해놓고 뒤에 이름이 나오고 assignment 이제 equal 그리고 1을 내가 assign 했어요. 1을 대입을 하면은 이 variable underbar name에는 1이라는 값이 있겠죠. 그리고 얘는 당연히 variable 변수이기 때문에 밑에다 이렇게 2를 썼어요. 콜론은 없어도 돼요.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여기 습관적으로 뒤에다 콜론 이렇게 많이 붙인다 그러면 나이 많은 개발자예요. 예. 농담이고요. 예. 자, 아무튼 C나 C++ 저는 C나 C++ 개발 오래 했기 때문에 항상 콜론을 붙여요. 근데 굳이 안 붙여도 돼요. 디컴파일러가 이제 좀 좋아져가지고 콜론 같은 거 안 붙여도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const라는 이 키워드가 생겼어요. 이거 에크만 6 아까 내가 설명했죠. 자바스크립트 표준인데 요즘 이제 최근까지 이제 에크만 6까지 많이 퍼졌어요. 좀 그 다음도 이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필드에서도 은근히 에크만 6 지원하도록 이제 개발하는 곳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const 같은 그 키워드는 약간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는 이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그 상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read only죠. read only. 그래서 C에서도 const라는 키워드가 있죠. const int죠. 타입을 주지만 얘는 그냥 variable 아니면 const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name은 여러분 name에 대한 룰은 알죠? 알파벳과 언더바만 쓸 수 있고 숫자부터 시작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은 자바스크립트 언어도 기본적으로 C, C++, 자바 뭐 이런 전통적인 언어들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언어들의 장점들이고 거기서 수십 년 동안 이제 발전해온 그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룰들이 공통적으로 약간 암묵적으로 이제 통용돼 있고 언어 설계를 하는 사람들도 그런 걸 그대로 컨벤션을 따라줘요. 자, 여러분 리터럴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영어 단어로 문자 그대로 이제 표현이란 뜻이에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뭔가 우리가 작성하려면 이렇게 뭔가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방금 얘기한 베리어블 같은 것들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뭐 조건문 같은 것들 이런 것도 표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자료, 데이터라는 것을 담는데 표현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타입 오리엔티드한 언어는 뭐 얘가 인티저 변수다, 뭐 플롯이다 해서 뭐 부동수 수점을 담을 거다, 아니면은 문자를 담기 위해서 캐릭터다, 뭐 이런 것도 하지만 그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베리어블에다가 전부 다 담는데요. 거기다 담는 데이터들에 대한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크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기본 원시 리터럴, 프리미티브 리터럴이라는 게 있고 오브젝트 리터럴, 객체 리터럴, 한글로 객체 리터럴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객체라는 개념은 많이 배웠죠? 자바 하면서. 그럼 원시 리터럴은 뭐냐? 객체가 아닌 것들이에요. 객체가 아닌 것들인데 예를 들면은 전통적인 언어에서도 불린 true, false라든가 뭐 1 같은 숫자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원시 리터럴로 취급을 하죠. 원시 리터럴과 객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자, 원시 리터럴과 객체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객체 자체는 내부적으로 포함된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객체란 무엇인가? 객체란 일련의 이제 값들
값들을 자기가 내포하고 있는 이런 프로퍼티, 값들을 내포하고 있고, 그리고 일련의 할 일들이 정해져 있는 내용들을 하나의 객체 안에 저장이 되어 있죠. 하나의 프로그래밍 단위예요. 그래서 그런 값들은 프로퍼티라고 얘기하고, 일련의 동작들은 메소드라고 해서 객체 안에는 함수들이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객체는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 리터럴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값만 내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객체처럼 함수 호출도 안 되고요. 그냥 기본적인 표현으로 취급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는 기본적으로 불린이라든가 null, undefined 같은 표현들이 있고요. 넘버, 인티저나 뭐 플롯 이런 개념을 나누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넘버라는 리터럴로 취급해요. 그리고 스트링, 문자열, 그리고 이제 이건 심벌도 아마 최근에 이건 강의 자료 아직 안 만든 것 같은데 심벌도 이제 최근에 추가됐대요. 에크마 6에서. 이게 쉽게 말하면 C에서 이뉴머레이터 있죠. 이뉴머레이터, 이넘. 네네. 네, 이넘 해가지고 이제 이뉴머레이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게 그 심벌도 뭐 이렇게 작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1, 2, 3 이렇게 하면은 되게 코드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이뉴머레이터로 만들어서 내가 뭐 에러 메시지 타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런 심벌들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목이 아프지? 오브젝트 리터럴에는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가 있어요. 객체죠. 그리고 어레이가 있습니다. 어레이.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C나 자바에도 어레이는 있죠. 어레이 표현이 있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레이는 좀 특이해요. 어레이도 객체로 취급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요. 그리고 함수 리터럴인데 얘도 객체예요. 함수도 객체. 그리고 정규 표현식 같은 것들도 이제 리터럴인데 이것도 객체 취급합니다. 이것도 제가 아마 정규 표현식은 제가 수업 자료 만들다가 말았는데 나중에 우리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업데이트 할게요. 자, 프리미티브 리터럴. 자, 원식값 리터럴이라고 해서 자, 변하지 않는 고유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베리어블 안에다가 우리가 L-value, R-value라는 개념 알죠? 베리어블 왼쪽에다가 베리어블 네임을 넣고 assign equal 하고 그 다음에 R-value 넣잖아요. 베리어블처럼 저장하잖아요. 내가 이런 변수를 선언을 하고 여기다 무슨 값을 넣겠다고 R-value에다가 넣잖아요. 왜 모른 척해요? 표정들이 맞죠? 그쵸? 네? 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이제 true나 false 이렇게 variable하고 이름 쓰고 true를 하면은 얘는 이 순간 불리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해도 얘는 불리언 리터럴이 된 거고, 불리언 리터럴이 이 variable에 저장됐어요. 그 true나 false. 그리고 null과 undefined. null과 undefined는 좀 차이가 좀 있는데 또 undefined는 있잖아요. 일단 값을 할당하지 않은 변수는 일단 undefined라고 기본적으로 안에 내장이 됩니다. 그래서 undefined가 있고, 그리고 nul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그냥 부정적인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약간 C 같은 데서 null은 사실상 값이 0이죠. C는 null은 0이죠. 그래서 일단 null이라는 것들을 개념을 없애기 좀 그래서 집어넣지 않았나 생각해요. 근데 null과 undefined는 결국은 그냥 둘 다 부정적이다 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if 컨디션 안에다 너를 집어넣으면 이거는 부정이겠죠. 그죠? 그리고 undefined도 부정인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 느낌표 앞에다 붙이면은 부정이니까 긍정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표현 뭐 함수 호출 리턴 값이 null이라든가 undefined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그냥 그 로직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부정이라고만 생각하면 되고요. 지금 false든 null이든 undefined든 동일하게 취급하면 돼요. 자, 넘버 리터럴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그 전통적인 언어처럼 인티저니 플롯이니 구분을 안 해요. 그냥 variable 넣고 거기다가 내가 숫자를 넣으면은 인티저처럼 연산하고
0.7 뭐 0을 지금 생략했는데 0.7 이렇게 되면은 그냥 실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뭐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뭐 음수가 되겠죠. 그리고 지수 표현 같은 것들도 다 동일합니다. 특이한 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숫자 이게 모두가 동일하게 16비트 플롯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넘버를 지정을 할 때, 저장을 할 때 내부적으로는 16비트 값이 16비트 이제 뭐라고 하나 이제 그 메모리가 생기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 할 때 C처럼 이런 뭐 메모리가 어떻고 뭐 하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건 이제 그런 언어들보다 더욱더 고급 언어이기 때문에 로직에 좀 더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변수 같은 것도 타입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바스크립트가 굉장히 유연하고 생산성이 높은 거예요. 생각 안 하고 로직에만 집중하잖아요. 물론 단점이 있어요. 내가 여기다가 무슨 값을 넣었는지 이게 얘가 정수였는지 실수였는지 헷갈려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를 읽어봐서 연산을 할 때 틀릴 수가 있겠죠. 뭐 안에 스트링을 넣었는데 막 갑자기 막 정수랑 같이 막 더하기 연산한다든가 이러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타입 오리엔티드하지 않은 이제 언어들의 또 컴파일 단계에서 걸러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직을 짤 때 굉장히 명확하게 짜야 되고 그런 것들 설계들을 잘 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관리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이렇게 밑에 숫자 동일한 16비트 플롯형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찾을 수도 있어요. 혹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도 혹시 여러분들이 뭐 틀렸다라고 여러분이 내가 봤을 때 조사해봤는데 아니다라면은 언제든지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수업 끝나고 만약에 문제가 이게 틀렸네 이거 있으면은 정정을 하고 다음 수업 시간 때 알려드릴게요. 자, arithmetic operation 산술 연산자 그냥 기존 여러분 프로그래밍 많이 해봤으니까 이런 거 그냥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콘솔 한번 열어서 한번 해볼까요? 그냥 여기다가 노드 실행하면 여러분 굳이 파일에다가 안 써서 실행 안 해도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 true라고 해서 이렇게 열었죠? true는 true고 false는 false입니다. 당연하죠. 1은 1이죠. 예. 근데 이제 이런 프리미티브 이제 원식 값들을 이제 그냥 쓰면은 그냥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밑에 그냥 값이 결과 값이다라는 걸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뭐 1.3 이런 건 나오죠. 자, 여기다가 variable 하고 number는 1 하고 이렇게 넣으면요. num에다가 1을 어사인했죠. 그래서 num에는 1이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연산 그냥 해보세요. 물론 이게 variable에다 저장해서 연산을 해도 되는데 뭐 1 플러스 1 하면은 예 당연하겠지만 2가 나오죠. num 플러스 3 하면은요 당연히 num에 1이 있었고 4가 나오죠. 이런 연산자들 일일이 다 설명을 안 할게요. 왜냐면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리고 모르겠으면 여기 이런데 인터넷에서 찾아서 그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다 설명해봤자 까먹으면 여러분 다시 찾아서 하죠. 자,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볼게요. 8 나누기 3 뭐가 나올까요? 2요. C에서 실수요. 예? 실수요? 예, 실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C 같은 경우는 C나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나눈 몫이 나오죠. 몫이 나오는데 얘는 아예 그냥 실수로 쿨하게 그냥 실수를 연산해서 이런 것들이 되게 여러분 프로그래밍 할 때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 생각 없이 나는 당연히 2가 나오겠지 하고 하게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 하는데 C 로직 있는 거 그냥 카피해서 문법 비슷하니까 카피해서 했는데 이런 것들 안 되고 막 이런 뭐 자 2 하면 얘는 그래도 나머지가 나오죠. 나머지가 나오는데 이거 그냥 스크립트 언어가 그 엔진이 그냥 얘는 그냥 실수 연산을 돌려버린 거예요. 묵시적으로. 자, 산수 연산자 이런 것들 하면서 여러분 프로그램 할 때 잘 보시고요. 자, 부동수점 연산 나오네요. 자, 2 빼기 1.6을 해봅시다.
원래는 0.4가 나와야 되는데 왜 0.399가 나오냐? 여러분 부동산 수점이 그 실수는 여러분 가끔 무한대로 갈 수 있잖아요. 무한대로 갈 수 있고 근데 이제 컴퓨터에서 컴퓨터 메모리가 한정적이고 실수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연산을 할 때 이렇게 그냥 부동산 수점 연산하다가 이거는 컴퓨터에서 실수 연산의 한계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사실 1.4가 나오고 싶잖아요. 1.4가 나오고 싶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10을 곱하고 빼고 10으로 나눠줘야 돼요. 근데 이게 실제로 사실 여러분이 실수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빼기 딱 0.4를 꼭 내가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인 실수에서는 어차피 수소점 이하는 어느 정도 적당히 끊어서 쓰죠. 그리고 뭐 이게 무슨 뭐 나사나 이런 데서 무슨 뭐 별자리 뭐 이렇게 할 때 쓰는 언어도 아니고 별자리 뭐 계산하는 거 쓰는 언어도 아니고 정확하지 않고 그냥 대략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쓰는 서비스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그런 정말 중요한 산수 연산은 서버 단에서 뭐 자바나 이런 걸로 다 연산해서 프론트엔드 단으로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바스크립트로 그런 여러분들 뭐 그런 과학 연산 이런 것들은 잘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얘는 웹 프로그래밍을 위해 태어난 언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아두시고 프로그래밍 할 때 조심하시면 돼요. 자, 비교 연산자 한번 해볼까요? 자, 그 num과 1을 넣으면은 당연히 true가 나와요. true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특이하게 이제 equal 말고 triple equal이 있어요. 트리플 equal이 있으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얘는 타입까지 완벽하게 맞아야 true를 리턴 해줘요. 이게 뭐냐,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게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variable의 타입이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str에다 내가 문자열 1을 넣었어요. str은 얘는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이지만 값은 1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num을 아까 1을 넣었죠. num하고 str 하면 당연히 true가 나오잖아요. 이게 true가 나오잖아요. 이게 왜냐면은 그 타입 안에 들어간 타입을 우리가 그 컴파일러 언어가 묵시적으로 해석을 하고 얘가 비교를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용자가 이제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이렇게 값을 넣었는데 1이라는 값을 넣었어. 근데 얘가 문자열 표현으로 올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문자열 그대로 받아서 노드제이 서버에서 이제 값을 받아 저장해서 내가 비교를 하고 싶은데 문자열과 1은 분명히 달라요. 하지만 그건 그냥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특성이에요. 이거는 그냥 얘가 같은 거라고 간주를 하고 묵시적으로 형변화를 자동으로 해준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되게 카오스잖아요. 그래서 트리플 리콜을 쓰면은 이거는 false예요. 그래서 얘는 타입까지 맞춰주고 타입까지 맞고 값도 맞아야 동일한 걸로 지금 간주를 해주고 리턴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보면 웬만하면 그 더블 리콜을 안 쓰고 트리플 리콜을 많이 써요. 왜냐면은 이게 좀 더 스트릭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얘가 내가 원하는 비교인지를 하기 때문에. 자, 논리 연산자도 or and가 있어요. 이건 일단은 뭐 굳이 설명을 안 할게요. 근데 이제 우리 아까 우리 널이라든가 undefined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걸로 이제 우리 간주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널하고 이제 부정 연산자를 쓰면 not 연산자를 쓰면은 true가 나오고요. undefined라고 하면은 이것도 true가 나오죠. 그래서 num str 그래서 num하고 5월 연산자를 해볼까요? 여기 나와요. 얘는 true니까 true죠. true 연산이죠. 이런 true니까 네, true가 나오죠. 자, 근데 이게 여기서 자바스크립트에서 되게 재밌는 게 5월이나 and가 이제 잠깐만요. num에다가 2를 넣어볼게요. 그리고 1 하면은 이게 재밌죠. 이게 이렇게 그냥
타입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논리 연산자. 자, 그 문자열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은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 그 C 같은 데서 C나 자바에서는 그 쌍따옴표 쓰죠. 쌍따옴표로 네. 묶어서 스트링을 하죠.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싱글 쿼터도 쓸 수 있어요. 싱글 쿼터나 더블 쿼터 둘 다 스트링을 쓸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눴을 때 장점이 뭐냐면요. 만약에 더블 쿼터로 이렇게 문자를 쓰고 이 문자 안에 내가 더블 쿼터 표현하고 싶으면 이게 보통 열 슬래시를 써서 붙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더블 쿼터로 쓰고 싶은데 끝에 문자열을 싱글 쿼터로 묶으면요. 명확하잖아요. 싱글 쿼터 문자열인데 안에 더블 쿼터 굳이 컴파일러가 헷갈리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블 쿼터 안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에 문자열 안에 더블 쿼터를 쓰고 싶으면 싱글 쿼터를 써도 되고 싱글 쿼터를 안에다가 쓰고 싶으면 더블 쿼터를 이렇게 묶으면 돼요. 밑에 이스코드 있죠. 만약에 싱글 쿼터로 묶은 문자열인데 안에 싱글 쿼터를 표현하고 싶으면은 백슬래시를 이렇게 붙여줘야겠죠. 그래서 스트링은 이렇게 표현을 더블 쿼터나 싱글 쿼터로 된다. 그리고 문자열 연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편하죠. 문자열을 플러스 연산 가지고 그냥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가 이걸 알아서 해석을 해서 네임에는 스트링하고 스티브하고 빈 문자, 스페이스 문자요. 여러분 이거 스페이스 하나 있다고 이거 문자 아니에요. 문자열입니다. 무조건 자바스크립트는 문자가 없어요. 문자열입니다. C에서는 굉장히 캐릭터 안에다가 그냥 문자만 넣잖아요. 싱글 쿼터로 해서 문자만 넣고 문자열 표현하려면은 뭐 이렇게 배열에다가 캐릭터 배열에다가 넣거나 아니면은 뭐 캐릭터 포인트에다가 문자열 상수를 그냥 대입을 넣잖아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문자가 없고요. 문자란 개념이 없고 문자열만 있습니다. 굉장히 좀 더욱더 격렬하게 고급 언어죠. 그냥 그런 컴퓨터 여러분이 로우 레벨에서의 그런 것들 신경 안 쓰고 로직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진 언어죠. 웹 프로그래밍은 쉬워야 됩니다. 자, 조건문, 방법문. 제가 조건 방법문 이것도 수업 자료 안 만들었어요. 왜냐면 다 알기 때문에. 만들다가 시간도 없었지만 다 알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C나 자바 언어랑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프로그래밍 하다 문법 모르면 찾아보세요. 굳이 이런 거 제가 설명하면 잠만 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자는 사람 이미 있는데 졸려요? 네, 완전 떨어졌어요. 네. 이 폼은 여러분들이 문법 알아서 그냥 프로그래밍 할 때 바로바로 찾아하세요. 어차피 예전 수업 시간에 했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좀 쉬었다 할까요? 객체 들어가기 전에.